마지막인데요. 우파 진영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조과재 선생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조연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기조연설은 이 앞에 이영애 의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사실은 제가 약간 보완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인들 국회 욕을 많이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 중에서 오늘 나오신 두 분처럼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말에는 단서가 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상을 아주 오래 했던 디스렐리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당이 할 수 없는 반역과 무례는 없다. 정치에는 명예가 없기 때문이다. 조지 F 케난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란 것은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이상이 실천되는 곳이 아니라 비열한 인간들을 단소하여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뽕피도 대통령은 말하기를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에 아마 해당되는 사람이 뽕피도가 말한 이 정상배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국회에 많기 때문에 이 세종시라는 명백한 상식에 비춰서 해결되면 될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종시 건설이라는 것의 시작부터가 이게 대국민 사기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노무현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표를 얻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국회, 행정부, 사법부까지 옮기는 천도를 획책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아니 당당하게 천도를 하겠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겠다고 하지 않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실은 천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대국민 사기극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뭐 신뢰의 문제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이것은 원인 무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즉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내용이 천도자 수도 이전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률로서 해결될 게 아니라 헌법을 바꿔야 된다,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헌 결정을 했으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그동안에 사람을 속이고 가지고 국회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양심이 있으면 거기서 중단되어야 될 텐데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수도 분할이라는 꼼수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헌법재판소가 아주 비겁하게도 앞뒤 논리에 안 맞게도 뭐 그거는 헌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가 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했느냐 하는 것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972년까지 북한 헌법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민족사에서 이 한강을 누르고 있는 서울의 위치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북한도 통일된 이후에는 서울을 수도로 한다라고 헌법에 박아놓았던 것입니다. 백제,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합쳐서 1000년 동안 수도가 서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지금 경제적 가치로는 한 7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만은 서울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런 대국민 사기극에다가 꼼수까지 보태가지고 왜 끈질기게 서울로부터 수도라는 월계관을 빼앗으려고 했느냐? 거기에서는 이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4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남북 간의 국가연합을 통해서 통일단계로 가야 된다. 그럼 국가연합 단계에서 수도를 어디로 할 거냐? 판문점이나 개성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판문점이나 개성. 왜 개성까지 올라갑니까?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첫째, 국가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노무현의 입에서 나오면은 그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연합제라는 것은 국가연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남북 간의 연락관계에서 이것을 편의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가연합이라고 하면은 북한도 국가고 남한도 국가고, 즉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와 동격이 되는 그런 반헌법적인 통일관을 머리에 넣은 노무현이가 한 말이 바로 서울을 수도 위치에서 아유 파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방정부란 말을 했어요. 이 기자회견에서. 북한도 남한도 지방정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 김정일 집단과 동격이 돼가지고 지방정부로 전락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지방이 돼야 되죠.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지방으로 만들면은 바로 지방정부가 되는 것이고, 서울이 수도로 있는 한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이 못이 박힌 서울은 서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을 차지한 사람이 한반도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도 이전의 진정한 업무는 뭐냐?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파괴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겠다. 그래서 연방제, 연합제, 돈합방식의 6.15 선언에 규정된 반헌법적인 그런 통일로 가겠다. 그 종착역은 적화통일이다 하는 이념적인 지도를 깔고 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가 정통성의 말뚝이 박힌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한다는 것은 서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상 명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극화 내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어요. 양극화, 즉 지방과 서울이 양극화됐다. 이거 맞습니까? 이미 한국은 균형개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 포린 팔릿이라는 미국 정책 잡지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균형개발은 그 점수로는 2.4점이에요. 낮을수록 우수합니다. 2.4점으로서 일본보다 균형개발이 잘 되어 있고, 호주보다 잘 되어 있고, 스위스, 아이슬란드보다도 잘 되어 있는, 세계에서 균형개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은 서울과 지방의 균형개발뿐만 아니라 이 각 개청 간의 소득 분배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주민소득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서울입니까? 1,000만 원. 1인당 주민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딥니까? 울산 아닙니까? 울산. 1인당 4천만 원. 두 번째가 어딥니까? 충청남도 아닙니까? 지금 수도가 옮겨가려고 한 충청남도가 1인당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과거에 잘 나갔던 대구. 1인당 1,300만 원이에요. 아니, 지역균형개발 같으면 수도가 대구로 가야지. 왜 가장 잘 사는 충청도로 갑니까?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양극화, 지역균형개발,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만, 이 논리만 깨면 이제는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이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방을 도와야 되는 의미에서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업도 다 지방으로 가도록 지금 그런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신의 발전, 교통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수도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도를 키우는 거. 수도가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수도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 대도시 20개를 뽑았더니 그 20개가 생산하는 총 생산이 세계
전체의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